차가운 저녁바람이 병원 로비의 자동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틈새로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죠.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면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이건우는 복도 조명 아래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가녀린 골격은 그가 오랜 세월을 견뎌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우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은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대리석 로비, 첨단 장비들,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 하지만 병원 벽면에 걸린 성심병원이라는 이름만은 여전했습니다. 이건우는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참았어요. 몇 주째 이어지는 열과 기침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온 10년 그는 병원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었어요.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접수 창구의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접수부터 해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건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죠. 이건우입니다. 간호사는 무심히 이름을 적었어요. 생년월일은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은 이건우를 곁눈질했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코를 찡그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냄새 안 나요? 저분 집이 있으신가? 이건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무감각해졌어요. 과거의 영광과 상처는 모두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그저 의사의 진료뿐이었죠. 이건우님, 접수 완료됐습니다. 저쪽 노란색 의자에서 기다려주세요. 호출되면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우는 느린 걸음으로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는 병원 로비 한쪽에 걸린 창립 기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한 시력으로도 그는 맨 앞줄 중앙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죠. 당시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자신감과 희망이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만든 병원에서 그는 그저 또 하나의 무명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건우님, 응급실로 들어오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간호사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에 그는 잠시 의자를 붙잡고 서 있어야 했죠. 깊은 숨을 들이쉰 후에야 그는 간신히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분주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한쪽 구석, 이건우는 간호사가 가리킨 대로 커튼이 쳐진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진료용 침대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옷 윗부분만 벗으시고 누워 계세요. 곧 선생님 오실 거예요. 이건우는 묵묵히 지시를 따랐어요. 낡은 점퍼와 셔츠를 벗는 그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가슴께에 남아있는 오래된 수술 흉터가 하얀 피부 위에 선명했죠. 그 흉터는 그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님. 커튼을 젖히며 젊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응급의학과 박민수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이건우는 자신의 증상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몇 주간 지속된 고열,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까지.
사실 그는 자신이 무슨 병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청진기로 이건우의 가슴과 등을 세심히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폐에서 수포음이 들립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많이 안 좋은가요? 박민수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촬영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이건우는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냉기가 그의 몸을 떨게 했어요. 이건우는 자신이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이 병원은 한때 그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건우님, 박민수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민수의 말이 이어졌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박민수의 표정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입원이 필요합니다. 병상이 지금은 많이 부족한데 이건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자에서 기다려도 되고요. 결국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건우는 응급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입원 절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의 등 뒤로 바삐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때때로 그를 향한 의아한 시선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이 병원을 설계하고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복도에서 자리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응급실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복도의 분주함은 한결 수그러들었어요. 이건우는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죠. 간간히 찾아오는 기침으로 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매 기침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건우님, 입원 수속 준비됐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중년의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건우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기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우는 천천히 펜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죠. 그의 필체는 한때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던 손답게 여전히 단정했어요. 간호사는 서명된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건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이건우는 무심히 대답했어요. 이건우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니 이건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 선생님이세요? 이건우 선생님? 이건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세상에. 간호사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선생님 때 간호학생으로 실습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심장 수술하시는 거 봤었는데 순식간에 간호사 스테이션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미숙은 다른 간호사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 중 몇몇 나이 든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건우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건우 선생님 맞으세요? 초대 원장님이. 이건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선 그는 몹시 불편해 보였어요. 그냥 환자로 왔을 뿐입니다. 김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병실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특실로 모셔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반 병실이면 충분해요. 이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미숙은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어요. 응급의학과 과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 그리고 병원장님께도. 불과 몇 분 만에 응급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건우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고 따뜻한 차를 내오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젊은 의료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나이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죠. 응급의학과 과장 정성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십니까? 이건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자입니다. 의대생 때 선생님 강에 들었었습니다. 이건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했던 수술실, 그리고 쫓겨나던 날의 고통까지. 병원장실은 깊은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동철 병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이건우에 관한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사진 한 장을 집어들며 강동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건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사무국장 장혁진이 물었습니다. 강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긴요? 최선을 다해 모셔야죠. 이건우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역사입니다. 장혁진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선생님,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이 뭐라고 하든 이건 의사로서의 도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예요. 강동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특실을 비우고 최고의 의료진을 꾸려주세요. 그때 병원장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병원장님, 정성호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이건우 선생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강동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건우는 그가 의대생이었을 때부터 우상처럼 여겨온 인물이었죠. 그런 거장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환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의료진들이 이건우의 침대 주위로 모여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쓴 이건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모니터에 표시된 활력 징후는 불안정했습니다. 강동철은 이건우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강동철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마지막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이건우는 천천히 눈을 떴죠. 그의 희미한 시선이 강동철을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강동철은 허리를 숙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지. 이건우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처럼 희미했어요.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건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강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우의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성심병원은 이건우가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신념으로 세운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의료기업이 되어 그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며 강동철은 결심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오늘 밤 당장이요. 자정이 넘은 시간 병원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졸린 눈을 비비며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사장 윤정현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고급 양복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뭔가? 윤정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동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우 선생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의사들의 시선이 윤정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정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무슨 소리야?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놀람, 당혹감, 불안. 그리고 일부는 명백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죠. 윤정현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윤정현의 중얼거림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강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퇴하셨을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내몬 은퇴였죠. 오래된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성심병원의 역사에서 이건우의 퇴임은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 성장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권력 다툼, 그리고 그 결과로 설립자인 이건우는 모든 지분을 잃고 쫓겨났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우린 당시 병원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한 것뿐이요. 강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평생을 이 병원에 바치신 분을.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우의 퇴임은 단순한 경영상의 결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권력을 향한 탐욕과 배신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윤정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가? 그분께 병원을 다시 돌려드리자고? 그게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강동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정현은 코웃음을 쳤어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 병원은 이제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죠. 과연 그럴까요? 강동철이 반문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닌 이익을 위한 병원이 되어버린 지금. 과연 이건우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윤정현과 강동철은 마치 오래된 적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다른 의사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충분합니다. 윤정현이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이건우 선생님께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합시다. 그리고 회복되시면 명예이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강동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도 보상도 아니었어요. 그저 체면을 지키기 위한 허울 좋은 제스처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건우의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강동철은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정성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병원장님, 이건우 선생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이건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약간 상체를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또렷했죠. 강동철이 침대 곁에 앉자 이건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병원을 왜 세웠는지 기억하나? 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으셨죠. 이건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군. 이튿날 아침, 이건우는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밤사이 산소 치료와 항생제 투여로
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죠.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병원 정원은 그가 직접 설계했던 곳이었어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죠. 드시고 약 드세요. 간호사가 식판과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미숙이었어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이건우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분에요. 선생님. 김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괜찮으시면. 이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건우의 병실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어요. 오래된 동료 의사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병원을 세웠던 초창기 간호자들까지 모두가 이건우의 귀환을 기뻐하며 그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된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흉부외과 과장 김태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선생님의 심장 수술을 보고 저도 심장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었죠. 저희 간호사들 사이에선 아직도 이건우식 환자 케어가 교과서처럼 전해 내려옵니다. 수간호사 박은정이 덧붙였죠.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방법을. 방문객들이 떠난 후 이건우는 피곤하지만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씁쓸함도 있었죠. 이윤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잃어버린 병원의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동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죠. 들어보겠습니다. 강동철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명예이사장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생님을 우리 병원 명예이사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을 다시 한번 병원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우는 잠시 명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강동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하지만 선생님, 난 그저 환자로 왔을 뿐입니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이 병원에 바랄 것은 직함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의사들이 더 많아지는 것뿐이죠. 강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우의 거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인정이나 명예가 아닌 병원 정신의 근본적인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해합니다. 강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은 선생님이 꿈꾸셨던 병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오신 이상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우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강동철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강동철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내일 아침 전체 의료진 회의가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말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대강당은 병원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부와 경비원까지 모두 모였어요.
마치 중요한 축제의 날처럼 분위기는 들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이건우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소통을 옆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은 듯 했어요. 강동철이 먼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 역사상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의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님이신 이건우 선생님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건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이건우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우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건우는 잠시 기다린 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나는 한 가지 꿈을 품고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꿈은 바로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건우의 눈빛이 과거를 회상하듯 멀어졌어요. 내가 16살 때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치료는 엄두도 못 냈죠. 그때 한 의사가 나를 무료로 수술해 주었어요.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조차 이건우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나는 그 의사의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의사가 되었고 이 병원을 세웠죠.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믿음으로 뭉쳤어요. 그것은 바로 환자가 먼저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윤정현을 포함한 몇몇 이사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이건우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떠난 후 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강당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건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은 사업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신성한 공간이죠. 의사와 간호사는 기술자가 아닌 치유자여야 합니다. 이 병원이 그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당 안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나는 이제 이 병원에 무엇을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늙었고 병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이 병원은 영원히 위대한 병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건우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눈물을 훔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결연한 다짐이 서려 있었죠. 연설 후 이건우는 휠체어를 타고 강동철의 안내로 강당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들은 윤정현과 마주쳤습니다. 윤정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윤정현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당시 저희가 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병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생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건우의 눈에 잠시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는 윤정현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이건우의 폐렴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이 필요했어요. 강동철은 병원 근처 최고의 요양원을 준비해 두었죠. 이건우의 병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짐을 꾸리고 의사들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들락날락했어요. 이건우는 창가에 앉아 병원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그는 다시 한번 이 병원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그의 존재는 병원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들은 더욱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시작했고 행정부서는 수익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김미숙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가봅시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늘어선 의료진들이 이건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이건우의 퇴원을 배웅하고 있었죠. 이건우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의료진들은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건우가 과거에 치료했던 환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건우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저기 계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 심장 수술해 주신 분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아이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모두 저분 덕분이죠. 이건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의 손길이 수많은 생명에 희망을 주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강동철이 이건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윤정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윤정현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건우의 이름과 성심병원 설립자라고 새겨진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병원 본관 로비에 선생님의 명패를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는 명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현은 이건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윤정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윤정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저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마침내 이건우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밝은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병원을 바라보았죠.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공의 형태가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성공을 이루었다고 느꼈죠. 차가 병원을 떠나는 순간 햇살 속에 병원 건물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빛이었어요. 이건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병원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먼. 그리고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어요.